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지난 9일부터 백스코에서 2018 국제환경에너지사업전 계약직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 사무보조 및 국내외 참가업체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고요. 학력과 전공은 무관하며 MS 오피스, 한글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고 참가업체와 바이어 초청 전화 마케팅이 가능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어 능통자와 컴퓨터 활용 우수자, 유관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4개월입니다. 부산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9일부터 기간제 위촉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전략연구와 EMP 방호시설 연구 분야에서 모집 중이고요. 군사전략 연구 분야에서는 학위나 전공은 무관하지만 육해공 해병대 영관급 잔교 이상, 군사전략 및 연합작전계획 분야 연구 가능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EMP 방호시설 연구 분야는 위촉직 등급에 따라 지원 자격과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 사이트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3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한국광기술원에서도 지난 10일부터 신입 및 경력 계약직 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와 기술, 행정직 분야에서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령 제한은 없지만 모집 분야별로 학위와 전공, 세부사항 차이가 큽니다. 지원하기 전에 채용 사이트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학위 소유자는 학위별 논문 초록을 꼭 제출해야 하며 적격자 부재 시 선별 인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도 10일부터 신입 및 경력직,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시 및 법제 및 법률 상담,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고요. 3급 경력직은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 경험 소유자 또는 6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분들을 우대하고 있고요. 5급 신입사원은 영어 우수자 및 홍보 관련 전공 또는 경험자,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공 또는 경험자, 소프트웨어 및 정보 시스템 관련 전공 또는 개발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취업을 위한 스펙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나에게 정말 맞는 자격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나의 경력과 미래에 도움이 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죠. 자, 오늘도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이렇게 좀 봄이 적극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알찬 자격증 정보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일단 봄 시작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무엇일까 좀 고민 좀 해봤고요. 오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하는 날이 13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걸 좀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논란과 이슈의 주인공이 되는 자격증을 한번 소개해드리겠다 해서 좀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13일의 금요일과 자격증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들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과 이슈의 자격증이라니까 좀 겁도 좀 나는데요. 어떤 자격증입니까? 일단 가장 많은 이 응시생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자격증이 바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입니다. 사실 이 자격증 우리 아까 앞에 이 여성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바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가장 취득을 희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이 자격증은 이제 구인자, 구직자를 중간에서 연결해서 뭐 취업을 알선한다거나 또는 이 노동 관련 부서에서 행정 지원을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뭐 진학이나 직장 적응 이런 부분까지 전부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 내담자 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자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자격이요, 자격명을 보면 영어로 보면 이 vocational counselor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직업 상담사 돼 있어서 이제 카운셀러라고 돼 있는데 네. 뭔가 좀 느낌은 상담 심리 이런 느낌이 조금 사실 들거든요. 예. 그래서 또 상담 심리랑 직업 상담이랑은 조금 약간 괴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좀 내용을 좀 보면은 이 vocational의 이 VO 이게 보이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영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왜 신호로부터 좀 이렇게 직업을 좀 부여받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러한 직업을 좀 찾아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자격증이다. 좀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말씀 중에 상담 심리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심리학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인터넷에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담 심리사랑 직업 상담사 뭐가 다르고 또 어떻게 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답변들이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예. 제가 좀 이 논란의 여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심리 상담가 하면은요, 사실 이 학부 전공부터 뭐 석사나 박사까지 이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보통 이 심리 상담가로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상당히 높은 학력 수준도 요구하지만 이 임상 실험과 같은 여러 가지 그 경험과 경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공이 있어야 또 해당 업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업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뭐 우리 보통 뭐 이게 뭐 이 학업 코칭이라든가 진로 코칭 이런 그 왜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하는 예. 그런 이런 약간 사교육처럼 보이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진학이 취업으로 연결되고 또 취업으로 오게 되면 또 직업 상담사분들이 하는 업무하고 또 중간에 겹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이 직업 상담사를 하게 되면 상담 심리를 별도로 공부해야 됩니까? 또 이런 부분에 좀 이런 질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일을 하는 걸 좀 자세히 보면은요, 이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보통 이 그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뭐 연구소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무슨 코칭 센터라던가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아니면 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업계에 계시고 이런 게 좀 많은데 이 직업 상담사를 따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보면 공공기관에서 이 그 상담 업무를 하거나 행정 지원하는 업무 또는 우리 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보면은 최근에 뭐 진로나 취업을 상담해주는 전문가들이 학교에 요즘은 꼭 한두 분씩 상주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상담 심리를 하시는 분들하고 직업 상담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 현업 시장에서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예, 또 뭐 양쪽에서 또 공부하는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뭐 이렇게 부딪힌 일들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진로가 이 진학이다라는 패러다임에서 진로가 취업이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진학과 취업이 만나는 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조금 다르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현장이라고 하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딪히는 것도 없고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가 목요일에도 그 특성화고 관련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요즘은 정말 이른 시간에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내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인생의 시작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 그리고 또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민간 자격증 또 국가 자격증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직업 상담사는 어떤 자격증입니까? 딱 보면은 네. 민간 자격 아니야? 이렇게 흔하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민간 네. 영역에서도 관련된 자격증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설마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엄연히 국가기술 자격증이고요. 오. 서비스 분야에 있는 자격증입니다. 예. 1999년에 개설된 자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목을 받는 자격증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고용 상담사, 직업 상담사, 그리고 뭐 취업 상담사 등의 형태로 상당히 많은 이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서 실제로 채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통 과거에 이 사회복지 계열의 이 자격이 마땅한 게 별로 없었는데 해당 분야의 이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뭐 고용노동부 산하에 이런 여러 유관 기관에서 채용하는 쪽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 공고에 보면 해당 직업 상담사 자격을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또 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 경력단절 여성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랑 연결돼서 전직이나 이직으로서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계기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받는 자격입니다.
최근에 좀 응시자 수를 좀 보면요. 사실 매년 한 2만 명 정도 응시를 합니다. 근데 이 국가기술자격에서 2만 명이면 상당히 많이 응시를 하는 자격이고요. 그렇죠. 정말 인기 있는 자격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계 101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필기 합격률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보통 한 50% 정도 나와요, 항상. 네. 그래서 제가 좀 보면은 공부를 않네요. 쉽지는 않은 네.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요. 또 이 필기를 합격하신 50% 중에서도 실제로 실기까지 합격하는 분들이 38.6%입니다. 네. 근데 또 실기가 무슨 이렇게 뭐 상담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네. 논술처럼 이렇게 쓰는 이 종이에다 써서 내는 방식이라서 실기가요? 실기도요. 필기가 예. 다름없네요. 필기랑 사실 똑같아요. 근데 네. 필기는 이제 문제를 풀었다면 이게는 이제 써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률이 근데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자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만 명 중에 2만 명 응시하면 한 1만 명 10,000명 정도가 정도 필기를 취득하는, 붙고, 예. 그렇죠. 거기서 또 그중에서도 또 한 38%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필기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나요? 필기는 보통 이제 5과목을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직업 3당, 직업 심리, 그리고 이제 직업 뭐 노동시장론, 그리고 네. 고용관계 법령,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직업 정보 이렇게 5과목을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 5과목 같은 경우는 언뜻 보면은 조금 되게 낯선 과목들이죠. 예, 그래서 그쵸?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직업 상담사를 이렇게 딱 봄날 13일에 금요일에 소개를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하거든요. 예. 딱 오늘 이 직업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어떤 건지. 예. 일단은 채용 공고가 상당히 많아요. 채용 공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채용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그 잡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업 상담사라든가 고용 상담사 또는 뭐 고용 노동부 뭐 아니면은 왜 우리가 고용 노동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쪽에 뭐 직업 알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산업인력공단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만 직업이 있을 줄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지역에서 만약에 뭐 장애인 일자리를 하는 곳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복지재단이라든가 네. 이런 곳에서도 사실 이 취업 알선 서비스를 해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고용 서비스를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사람을 선발을 할 때 보통 직업 상담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채용 공고가 자 우리 보통 중앙청도 있지만 자 네. 지방으로 보면 우리 뭐 16개 시군구 뭐 엄청 그쵸. 많거든요. 예,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상당히 이 오. 채용 정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격을 취득을 안 하면 근데 이 채용 공고를 봐도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급 자격을 갖추어야 일단 원서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 있는 분들끼리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적겠죠. 네. 예, 그런데 이 채용 공고를 보면 사실 그런데 뭐 어떤 이 복리후생이나 급여가 또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좀 다른데 그리고 특히 요 최근에는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뭐 특성화 고등학교라던가요 또 최근 뭐 대학에서도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상담하고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도 다 직업 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봄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는데 매우 좋은 자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업 상담사 이 자격증이요. 네. 취업도 도움이 되지만 창업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네. 궁금하거든요. 일단 창업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이 창업은 조금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격을 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뭐 초중고 학생들 또는 뭐 대학생들은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설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학업 코칭이라던가 아니면 진로 코칭 이런 것들 뭐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발견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요. 보통 이 뭐 입시 학원에 있는 곳에서 보통 얘기를 하지 따로 이렇게 돈을 내고 찾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대학생들은 좀 학교에서 보통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중장년 또 시니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뭔가 내가 직업에 대한 뭐 궁금증이라던가 아니면 정부 지원으로 어떤 내일 배움 카드를 받아서 예. 뭐 다른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사설 업체를 찾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사설 업체를 가는 것보다는 이 고용노동부 뭐 지방청에 있는 상담소에 가면은 다 어느 정도 도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자격을 따신 분들이 아무래도 뭐 B2C 우리 소비자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좀 창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를 좀 보시면 우리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전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전직 지원 분야에서 저희가 커리어 코치라는
코치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게 직업 상담사랑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요. 이쪽에서는 이 사람이 그만둘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직업 교육을 받게 해주는데 네. 본인이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는 일을 잘 못하지만 사실 자기가 회사를 잘 찾아서 가면은 거기 가서는 정말 하이 퍼포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3달에서 6달 정도 뭐 카운셀링이나 코칭을 통해서 어떤 인생 설계를 다시 해주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사설 프라이빗 영역에서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직 지원 분야가 사실 아직 좀 스타트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 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거 좀 어렵고요. 그 대신에 창업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좀 취업의 문은 넓다.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에 대해서도 공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좀 기회가 많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복지, 이 사실 최근에 고용은 복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 기관에서 직업 상담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도서관. 자, 구립도서관에 가면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서울시 일자리 카페 도서관 분원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도서관에만 가셔도 이런 취업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계신 직업 상담사분과 만나갖고 네. 이 예약만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상담도 가능해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노동부에서 어떤 뭐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거 하거든요. 중장년 뭐 예, 취업 예. 성공 패키지 이런 쪽에 하게 되면은요. 그쪽은 사실 뭐 이런 사설 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부에서는 위탁을 하지 본인들이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뭐 직업 교육이라든가 자격 교육을 하면서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공공기관만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여러 그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도 구인구직 공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커리어를 좀 이렇게 상담하는 일 자체가 사실 이 입직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떤 이전직을 도와주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담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 개발이 되는 이런 또 재밌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취업에서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입직하는데 필요한 자격 중에 하나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본인이 또 계속 자기 개발을 통해서 좀 더 큰 일, 다른 일, 좀 더 좋은 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같은 경우는 매우 긍정적이고 밝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이점이 많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1급, 2급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기준 나뉘고 또 이게 또 나뉘면서 혜택 같은 게 급수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1급, 2급 나눠두면 일단 숫자가 좀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게 좋다고 해서 우리가 뭐 취업이 잘 되고 이런 건 사실 또 아니에요. 그리고 네. 또 제가 주변에 제 주변에 이쪽 일자리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제가 이 1급 시험을 보셨다는 분들을 뵌 적도 없고 사실 좀 제 2급으로 주변에 충분하다. 대부분 2급이에요. 예, 2급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어렵게 공부하셔가지고 1급을 굳이 취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급을 따신 분들은 이 왜 직업 상담사를 가리키는 분들 있죠. 뭐 인강에서 수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1급 있는 경우를 봤는데 대부분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전 2급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고요. 그리고 1급을 따려면 2급을 취득한 다음에 현업에서 뭐 3년 정도 실제로 근무한 자격이 있어야 또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2급이면 좀 충분하다. 좀 이렇게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예. 근데 2급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이런 제한은 없어요. 응시 자격에 뭐 제한은 없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왜 우리가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나눌 때 뭐 이 서비스 분야를 보통 2급은 뭐 산업기사다, 1급은 기사다 예, 이렇게 좀 맞아요. 분류는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개념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 생각해 두실게요. 2급하고 1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학에서 만약에 이 직업 상담사분들을 채용을 할 때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의 행정 업무나 상담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2급 자격도 있지만 본인의 학력 자격에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또는 아니면은 이 고등학교 진로 진학 관련해서는 아니면 뭐 교사 자격증을 사실 또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취업을 이 구인 공고를 내는 곳에서 학력 자격이나 뭐 경험 자격을 내놓는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급, 2급 딱 보실 때 일단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게 좀 더 용이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실제로 취업에 나서실 때는 이런 그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이런 정보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이거 뭐야 직업 상담사 자격증 나도 한번 따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런 준비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 분들께 자 이것만은 기억할 것 딱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과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일단 직업 상담
제3 직업 심리는요, 이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론을 좀 공부하시려면요, 요약본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론을 접근하시는 게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뭐 정보라던가 노동관계법규 이런 쪽은요, 딱 들어봐도 암기 과목이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암기를 천천히 하시면서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충분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여성 취업과 자격증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